오늘 뉴스데스크는 튀르키예 지진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진 일주일째 구조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시점이지만 오늘도 기적처럼 생존자들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3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 숫자가 앞으로 2배 더 늘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굶주린 주민들이 약탈에 나서면서 구조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정동훈 기자입니다. 잔해 밑에서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구조대원이 아기를 빼내 번쩍 들어올리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생후 7개월 된 이 아기는 무려 140시간을 버텨낸 끝에 구조됐습니다. 136시간 만에 구조된 7살 여자아이, 133시간 만에 다시 빛을 본 청년. 골든타임을 한참 넘긴 오늘도 기적 같은 생還소식은 이어졌습니다. 탐지견을 대동한 우리 구호대의 구조활동도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51살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차례대로 구조해 현재까지 구한 생존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된 사망자는 3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만큼 더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I think it's really difficult to estimate, obviously very precisely, because you need to get under the rubble. But I'm sure it'll double or more. 외곽 지역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일단 땅부터 파놓고 이름조차 모르는 희생자들의 시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ümkün değil. Çünkü bir günde buraya 80-90 cenaze geldi. 설상가상으로 약탈 행위까지 시작됐습니다. 굶주린 시민들은 빈 상가에 들어가 식료품과 생필품을 훔쳤고 심지어 구호 트럭까지 습격했습니다. 정부의 엄단 방침에 따라 경찰이 배치되고 50명 가까이 체포됐습니다. 불안해진 치안 사정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구호팀이 구조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최소 87만 명이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100년간 끊겼던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간 국경을 여는 등 긴급 구호품 수송을 위한 육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 인근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차량에 불이 붙어 차에 타고 있던 20대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들은 서울의 한 대학교 스키 동아리 회원으로 알려졌는데 차량 문이 심하게 찌그러져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승용차를 휘감았습니다. 뒷부분이 교량의 반쯤 올라간 채 불에 탄 차량은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한 리조트 인근의 회전교차로 앞에서 20대 여성 1명과 남성 4명이 탄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커브길을 따라 달려온 사고 차량은 이곳 다리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불이 난 걸로 추정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차에 타고 있던 5명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차량이 보호 난간과 도로 연석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차문이 심하게 찌그러져 문을 열고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고를 받고 9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래서 1차 화재 진압을 한 후에 최종 사고자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한 뒤 수습 작업을 벌였고 오늘 오후 시신을 강릉 소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스키 동아리 회원들로 일부는 지난달 2일부터 평창의 스키장에서 훈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의 CCTV를 확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몇 달째 수돗물 절약 운동을 벌여온 광주광역시에서 정수장 밸브 사고로 아까운 물 수만 톤이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단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광주 시민의 40%인 60만 명이 물이 끊겨 불편을 겪어야 했고 정수장 주변에는 큰 물난리까지 났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수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차량들이 위태롭게 물속을 헤쳐갑니다. 마치 폭우가 내린 것처럼 쉴 새 없이 물폭탄이 계속됐고 심지어 인근의 농경지까지 덮쳤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광주 덕남 정수장에서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수돗물이 정수장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수돗물은 정수지에서 배수지를 거쳐 공급되는데 정수지의 질은
1.8m짜리 밸브가 고장으로 닫히면서 정수지를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밖으로 넘쳤습니다. 광주 지역의 심각한 가뭄으로 시민들이 몇 달째 절수 운동을 벌이며 물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수만 톤의 물이 그대로 버려진 겁니다. 물이 지금 가물다고 지금 집집마다 물도 지금 아껴 쓰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수장 가둬놓은 물이 다 터져가지고 식수로도 못 쓰고 이게 다 빠져나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죠. 긴급 보수에 나선 광주시가 오후 1시부터 물을 끊으면서 주변 지역에는 대규모 단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설거지는 물론 화장실 사용도 하지 못한 채 휴일날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물이 안 나오면 많이 불편하죠. 많이 불편한데 이제 화장실도 불편하고 설거지 문제, 세탁 문제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 식수까지 끊긴 일부 시민들은 생수를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먹는 물이 식수가 없으니까 정수기가 없다 보니까 없어서 이제 물 드시라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번 사고로 광주에서 물이 끊긴 지역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4개 구. 피해 시민은 광주 시민의 40%에 달하는 6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지역 대부분은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가운데 광주시는 오늘 밤 자정을 전후해 수돗물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3년 전 집값으로 되돌아간 아파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집을 팔아도 돌려줘야 할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와 인천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를 분석했더니 이런 아파트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인천의 이 대형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2년 전 6억 8천만 원 최고가에서 최근 3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집주인들을 불안케 하는 건 집값 하락이 다가 아닙니다. 고점인 시절 4억 5천만 원까지 받고 전세를 줬는데 지금 전세는 2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세 만기가 돌아오지만 새로 전세를 들여 돌려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매가 3억 5천만 원보다 돌려줘야 할 전세가가 많게는 1억 원이 더 비싸서 집을 팔아도 돌려줄 전세금에 모자라는 역전세 현상, 속어로 깡통 아파트가 됐습니다. 다시 전세를 놔서 보증금을 반환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금매로라도 해야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집들이 나와요. 역전세 현상이 난 집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고 전세금보다 최근 매매가가 낮게 거래된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에서 급증 추세입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인천으로 10월 40.4%에서 11월 48%, 12월에는 56.9%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계속 높아져 깡통 아파트 거래 단지가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아직 신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1월 실거래 상황은 더 악화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12월 데이터로 저희가 분석을 했지만 1월은 오히려 더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 같은 단지는 1년 내 거래가 없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수도권에만 40만 가구 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매매가는 더욱 기존 전세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오랜 기간 거래가 없는 곳은 주변 시세를 꼭 확인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전북 전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수십 년째 은행 거래가 막히고 유치장애까지 갇혔는데 알고 보니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보는 MBC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환갑이 된 정기령 씨.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 앞으로 250여만 원의 근로소득이 잡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온 정 씨로서는 전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국가장학금 신청하는데 등급이 너무 8등급인가 올라왔다고. 전에 6등급이었는데. 사실 황당한 일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은행에선 이미 통장이 개설돼 있다는 말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경찰 불심 검문에서 지명 수배자라고 나와 유치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정 씨가 수십 년째 이런 일을 겪는 이유, 바로 정 씨와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60년 전 정 씨가 태어난 전북 장수군 천천면에서 같은 날 김모 씨도 태어났는데 면사무소에서 두 사람에게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겁니다. 온라인 발급도 하고 뭐 이런 체계가 잡힌 지가 20년도 채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30년 전이면은 수기로도 많이 했어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정작 김 씨는 지난 1995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직접 이 사실을 관공서나 은행 등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 씨는 이후에도 계속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해결을 안 돼가지고 막 속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답답하지 왜 행정소송을 하지 무엇을 하지. 근데 그 행정소송이 그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당 면사무소 측은 실수를 인정한다면서도 정정 책임을 김 씨에게 미루다 MBC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 다시 한번 이 정정이 됐으니까 기존 자료나 이런 거에 그 수정을 좀 참고를 해라 하고 이제 공문 같은 건 보내드릴 수가 있죠. 국세청도 소득 정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